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님. 방안이 잠깐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각을 전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상부 공간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뭐 LH든지 공공기관이든지 뭐 저희 서울시에서 서울시 SH공사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은 구체화돼서 진행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된 먼저 철도 지하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하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철도 지하화가 된 이후에 따라오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면 혹시 이 타당성 조사도 건너뛰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건 이제 국토부랑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예타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공사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충분히 보수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잡은 것이고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로 이제 밀도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과도하게 이렇게 잡지는 않고 장래의 어떤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 충분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가급적 많이 잡고 그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적게 잡았기 때문에 크게 벗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은 뭐 장래 일이고 그 이제 중앙정부와 이제 서울시가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현재 저희가 나와 있는 계획상으로는 충분하게 국가재정 내지는 시비의 지원이 없이도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고 장래 추진을 하면서 어떤 변동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국비 내지 시비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단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구간을 다 이렇게 지정을 하신 뭐 배경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토부로 넘어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노선만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진출입 내지 역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노선 6개 노선을 하나하나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전체적인 계획상으로는 서로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사업 타당성 내지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물론 이제 금년 4월에 했을 때도 일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울만큼 개발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경부선 쪽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경원선 쪽에도 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원선만 자체적인 수익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체를 다 요청을 하고 서울시 희망하기로는 경부선 일대에 대한 개발 이익을 경원선 일대에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국토부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그 부분들은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 이런 데는 이제 상업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머지 좀 규모가 위계가 좀 떨어지는 역 같은 경우는 준주거 정도로 저희가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주변 가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추정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사업과 관련된 스케줄은 저희가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26년부터 한 27년, 그다음에 공사는 한 28년 정도 착수해서 한 실질적인 5년 정도 이제 소요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단히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구체적인 실시 설계를 한다든지 지정물 조사를 하면서 조금 변동될 요지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약 34년까지는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상 부분은 이제 그 35년서부터 상부 부지에 개발을 해서 적어도 한 10여 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꺼번에 저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단계별로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은 약 한 35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상 부분의 개발은 약 45년서부터 50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은 상부 부지에 대한 개발 내지는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현재는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경부선 일대가 약 한 129만, 그다음에 경원선 일대가 60만, 그래서 한 189만 정도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개발 가능 부지를 전체 철도 부지의 한 35% 내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예, 연합뉴스 정수영 기자님. 아까 언뜻 그 임시선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공사 진행되는 동안 뭐 어디에 임시선을 얼만큼 깔겠다는 건지. 이제 만약에 서빙고역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경부선 일대에 대한 부분들 지하화를 하고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화가 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가 지하로 내려가거나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길이가 한 1.2km 정도는 소위 이제 U타입 구간이라고 해서 도로 같은 경우에도 뭐 지하 터널을 들어갈 때 U타입으로 해서 이제 차량들이 이제 진출하는 일부 지붕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간의 사업을 할 때에는 기존 노선 같은 경우에 지하화를 하는 동안 전체적으로 아까 뭐 40m, 80m는 본선에 대한 부분들이고 차량들이 구배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화를 하는 기간 동안은 옆에다가 지하철이 철도가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선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철도 부지 옆이 대부분 저렇게 주택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어도 지금 철도 폭에 비해서는 한 30m 내지는 한 50m 정도의 유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러한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라든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제약 요건들을 감안해서 철도에 대한 부분들 지상 내지 지하로 진출할 수 있는 구간들이 경기도 권역에 두 군데 해서 한 7군데 정도가 기술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이제 지하화 방식 같은 경우에 보통 외국 뭐 기존 철로 아래 더 파서 이제 대도심화해서 하거나 뭐 우회로 임시선로로 만드는 방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뭘로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만약에 국토부에서 전 구간 수용을 안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좀 우선순위 구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뭐 종합계획을 통해서 아마 순차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들 국토부에서 이제 수립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전체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뭐 신청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의 우선순위를 먼저 둔다라고 하면 아마 경부선 일대에 대한 부분들이 선정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과 관련돼서는 전체 부지를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선로 부지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세장형의 구조이고 지금 연터럴 파크라든지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거기를 다 그렇게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선로 부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녹지 공간으로 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역사 부지 같은 경우는 동서로의 어떤 연결에 대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 역사 내지 선로 부지의 한 35% 정도만 개발 가용한 부지로 저희가 잡아서 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한경제 임성엽 기자님. 공사 방식들은 대부분 이제 터널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나튬이라든지 TBM이라든지 이렇게 대심도로 아마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기존에 뭐 한 20m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지하로서의 어떤 굴진을 위한 사업들 한강 하조로 다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보통 우리 저희가 지하철이나 KTX 사업할 때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U타입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기술적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국토부에 제안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지하. 네?
저기 네. 저 이름 뭐더라? 아 맞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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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기본적인 본선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가 다 한꺼번에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지상철도가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인선 같은 경우는 인천서부터 쭉 오는데 서울시 구간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오류동 정도는 오류역 근처에 유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와서 지하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 공사가 오류동 역 쪽에는 진출입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게 충분한 여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류동 그다음에 석수역 그다음에 서빙고역 이런 쪽에서 저희가 지하로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구간은 이제 구배를 타고 내려가겠죠. 그다음에 본선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m에서 80m로 이제 수평적으로 이동을 하고 또 다시 지상 구간으로 올라오는 구간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U타입 구간이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km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구배를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구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질문하시고. 예, 대한경제 임성엽 기자님. 예. 그 서울시에서 이제 그 철도지하와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4월에 그 하셔가지고 네. 아직 그 수립 용역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좀 어떤 기준에서 이제 전 구간 그 지하화 그 사업성이 갖추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국토부에 좀 제안하셨는지 그 좀 구체적인 좀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작년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철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특별법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용역을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한 용역 과업진들의 어떤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일단 제안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용역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서울시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철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스터디하고 이제 논의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철도 지하화에 대한 어떤 기본 구상에 대한 그 과업에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고 확인해서 제가 이제 국토부의 그 결과를 토대로 검증을 해서 국토부에 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딜라이트 TV 이상범 기자님. 네, 그 지하화 노선 가운데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가자역부터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서울시 구간에 DMC하고 수색역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빠진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인지 말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색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상당한 이제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자역이 진출입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가자역으로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자역 다음이 DMC라든지 수색으로 연결이 되는데 물론 이제 더 저기서부터 지하화를 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가자역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경의선 구간 한 7km 정도로 저희가 잡아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물량이 너무 많아서 수색역은 지하화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수색역은 빠졌고요. 한다는 그 내용에서 준주거 용도로 좀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곳이 혹시 몇 곳 정도 되는지도 아시다시피 수십조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좀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인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 큰 원칙은 중심지 체계상 도심이라든지 뭐 광역 중심 이런 쪽 지역은 이제 일반 상업 지역, 그다음에 나머지 노량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금 작은 규모의 여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인근 지역의 용도 지역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 준주거 지역 내지는 상업 지역 정도로 제가 이제 변경을 할 계획이고요. 오늘은 뭐
그러한 역마다 그런 사이트에 대한 면적들을 저희가 추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는 오늘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예.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그 개발 면적 관련해서 이제 선로 부지는 122만이고 역사 부지가 171.5만이잖아요. 이 171.5만이 다 개발 가능 면적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경부선 일대 세개 노선의 전체적인 철도, 선로 부지 내지 역사 부지에 대한 전체 면적은 한 189만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선로 및 기반시설 부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연결이 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의 부지가 만약에 크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엄청나게 큰 면적을 한 판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적정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각을 하거나 토지로서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한 56%에서 60, 70% 정도 그래서 요거 평균하게 되면 아까 35% 정도 저희가 매각 내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은 한 3분의 1 정도를 잡아서 우리가 계산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로는 이제 56.7 더하기 47.4 하면은 혹시 더 이상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